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다 제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상담도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오늘은 암도 예방이 가능한가요?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적에 얼마 전에 알츠하이머가 예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진단을 받고 병이 막 진행을 아주 급행열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하는데 이 알츠하이머가 스탑이 되고 그때로부터 다시 소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있다 하니까 당연하죠. 그럼 암도 예방이 가능한가요?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알츠하이머 이 병하고 암하고 저울에다 무게를 단다 그러면은 알츠하이머는 별거 아닙니다. 암은 참 복잡하고도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죠. 그러면 우선 예방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이렇게 타진을 해보려면은요, 도대체 이 질병의 원인이 뭐냐? 예? 그 병을 일으키는 그 암 유발 팩터가 뭐냐? 이거를 조근조근 살펴봄으로써 그 다음에 예방의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적은 서브젝트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게 소화를 시켜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같이 좀 씨름을 좀 아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인으로서 우리 큰 손가락으로 몇 개만 이렇게 따져서 이것 중에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타진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하고 같이 씨름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우선 첫째로 오늘날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암은 일종의 전염병이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바이러스라는 균이 있거든요. 암 바이러스, 그것도 바이러스 중에서도 암을 유발시키는 바이러스. 이거는 또 그 무슨 정체가 어떻게 된 거냐? 벌써 190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0년 전에 아주 적은 책자에, 치료봉사라는 적은 책자 313페이지에 이렇게, 물론 영어로 그 cancerous germ, 다시 말하면은 바이러스, 이것이 사람들은 질병균과 암균,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한 120몇 년 전에 암균이 가득 찬 고기를 항상 먹고 있다. 암은 치명적인 질병이며 이거는 일종의 전염병이다. 우리 플루, 독감이 전염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인균이 뭡니까?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금방 발병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왔고 지금
한 마을이 한 도시가 다 바이러스로 독감 바이러스로 독감이 전염하고 있다 이렇게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 암 바이러스는요. 한 번 암 바이러스가 어떠한 통로로든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가만히 세포 안이나 이런데 동민을 하고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 세포가 신진대사를 하는 거에 영향을 받으면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발병은 안 하고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카운터탑, 생명이 없고 신진대사가 움직이지 않는 카운터탑에 그냥 이렇게 감기가 들어서 기침할 때 바이러스가 나가서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뭐 기껏 살아야 한 그저 일주일, 7일 그저 그 정도 있다가는 다 더 이상 어떤 예를 들면 이콜라이 대장균의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때는 다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핵물질에 들어가 있으면 또 얘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도네이션을 호소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완전히 머리가 까까중처럼 된 아이들을 많이 보시죠. 그리고 도네이션을 호소하면서 암센터에서 그다음에 그들이 다 백혈병이라든가 뭐 이런 암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걔네들의 이 바이러스 암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출처는 유전 인자에 이미 인큐베이션 거기에 들어가서 동민을 하고 있는 것이 모태로부터 유전 받아서 타고 나가지고 후천적으로 면역이 떨어지니까 발병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그 생태는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또 알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 하나는 부모로부터 유전인자에 프로그램된 것을 우리가 전해받고 태어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질병에 감염되어 있고 암 바이러스를 복균하고 있는 식용 동물을 먹음으로써 우리 몸에 암이 들어옵니다. 근데 암은 보통 균과 달라서 아무리 압력이 있고 고열의 그런 오토크레이브 같은데 뭐 모든 수술 도구를 소독하려면은 그런 데다가 다 소독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도 얘는 껐떡하지 않고 죽지 않는 거 있죠. 왜? 하나의 파티클로서.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름도 없고 정체를 알 수도 없는 암이 끔찍이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아마 하루살이가 어떤 날 비가 오기 전에 조금 저기압이가 하면은 골목길을 가려면 하루살이가 그냥 눈도 봐도 하고 호흡도 그러고 하는 것처럼 막 붕붕붕붕 또 돌아다니죠. 하루밖에 살지 않고 죽는 하루살이가 그것처럼 암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암을 일으키는 균이 있는가? 감염성 질환이다. 전염병이다. 이런 말을 붙일 정도로요. 둘째 번에는요. 이 산화 스트레스. 요즘은요. 균에 의해서 우리 몸에 어디에 병이 생기고 염증이 오는 것보다 이 산화 스트레스. 이 산소로 말미암아 유리되는 산소 또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도 말하죠. 자유 레디컬 또는 부식 산화 또는 유해 산소. 여러분 못이 땅에 굴러다니면
습기가 있고 흙에 있고 하면은 무엇을 여러분 보십니까? 녹이 슬지요. 바로 그것이 유해 산소로 말미암아 좀 먹듯 철로 된 것도 그렇게 좀 먹듯이 유해 산소가 우리 몸에서 생기면 세포를 좀 먹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막이 튼튼한 자료로다가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점처럼 좀 먹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몸의 영양 실조 그리고도 또 이 좀 먹는 이 유해 산소는 누구를 좋아하느냐면 이 세포막. 세포막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근본 원료가 지방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재료가 좋지가 않아서 튼튼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세포는 이 유해 산소로 말미암아 좀 먹어서 세포가 파괴가 되고, 세포가 파괴가 되면 그 안에 핵물질이 있는데 핵막은 이것도 또 좀 먹어서 파괴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 이 세포 안에 동민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내 세상 만났네 하고 핵물질을 점령해서 암세포를 찍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이런 산화 물질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다른 면역 기능이 튼튼하면 절대로 암이 발병을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보호하는 이 이뮤 시스템, 면역 체계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방어하고도 남는 그런 저력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 독소, 칼시노젠이라고 들으셨죠? 이 칼시노젠은 암 유발 물질인데, 이 암 유발 물질은 바로 독소로 말미암아 칼시노젠, 암 유발 물질이 된 발암 물질입니다. 이런 그 크게 나누어서 한 네 가지를 대충 말씀드리면, 이것들이 어떻게 시소 게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암이 발병도 되고, 암 바이러스가 거의 오늘날 우리 모두는 다 암 바이러스가 어딘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동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발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건이 여의하지 않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요, 보세요. 우리의 먹거리에 발암 식품이 있고 또 암을 예방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이 암을 예방하는 식품은 거기에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것으로 복숭아에는 어떤 항산화제가 있느냐면 바이타민 C, E, 그 다음에 A의 전구 물질인 베타 캐로틴,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활성화되려면 바이타민 A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시너지스틱 상승작용을 하면서 항산화제로서 한 물질이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서 상승작용을 하면은 대단히 활성이 높은, 옛날부터 폐암을 예방하는 것은 복숭아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가, 야, 지금 복숭아 때다. 야, 이 담배 먹는 젊은이들 이리 와. 밤에 불 다 끄고 뭐 씻고 껍질 벗기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이 복숭아를 아주 질릴 정도로 실컷 먹어. 벌러지 있으면 벌러지도 다 먹어버려. 그러면 너희들이 훗날 폐암이 안 걸리지. 그러니까 그때에도 이 항산화 물질은 암을 예방한다는 것을 오늘날처럼 이렇게 밝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경험으로 희미하게 또 이야기를 전수하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에
암 바이러스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항암 식품이 있는데 이 항암 식품이 여러 가지 중에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뭐 오메가3니 뭐니 그리고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에서 아마 귀가 있고 눈이 있으신 분은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 안 들어보신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만병통치약 같이 지금 모두를 흡수면서 이거를 어떤 그 참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이 마지막 질병이 이렇게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권고되는 말입니다. 우선 코코넛 오일에 무슨 기능이 있느냐 하면요, 항 바이러스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균들을 처리를 하는 항생작용을 하느냐?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박테리아, 모든 종류의 박테리아. 이 박테리아는 그냥 그 균이 감염돼서 염증을 일으키고 하는 거 이외에 또 중요한 것은요, 얘가 균을 번식하게 만들면은 엔도톡신, 내독신과 엑소톡신, 외부의 독소를 내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또 암을 유발시키는 무서운 일을 한다는 것을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생, 근데 항 바이러스, 근데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감이 걸렸는데 이 코코넛 오일을 적당히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은요, 12시간이면은 깨끗이 치료가 됩니다. 아닙니다. 2시간이면요. 그리고 이 박테리아로 말미암아 방광염을 앓는 사람이 이 코코넛 오일로 계속 먹으면요, 12시간 안으로 방광염이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균을 항생 작용을 하되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좋은 우리 장내에서 대장에서 살고 있는 상주균은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 몸 피부에도요, 좋은 균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부를 통해서 균이 그렇게 쉽게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몸에서 일생을 내 몸 피부에서 살면서 면역을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균은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럼 바이러스를 어떻게 죽이느냐? 코코넛 오일 안에는 여러분 그 중간 사슬 그라이세라이드라고요, 미디엄 체인 트라이글라이세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추리라는 건 3개라는 얘기고요. 중성 지방이 이렇게 3개가 딱 같이 달라붙어서 있는 것을 트라이합니다. 이것이 우리 소화기를 거치면은 모노글라이세라이드, 이 3개가 다 분리가 돼서 하나는 하나가 되고 하나는 둘이 되는데, 이 모노 그리고 이 몇 가지의 그 코코넛 오일에 있는 그 산이 아주 그 뭐 캐플릭 혹은 캐플릴릭 애시드, 뭐 로릭 애시드가 제일 이런 작용이 아주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특히 모노로릭 애시드, 이것이 가장 항생 작용이 센데 이것이 어떻게 바이러스를 죽여버리느냐 하면요, 이 기름에는 우리 우비에 미끈한 게 있어가지고 빗방울이 닿으면은 구르륵 다 흘러내려가고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비가 바로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와 같이 이 코코넛 오일에 이 미디엄 체인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가 소화기를 거치면서 모노 다이가 됩니다. 근데 이 모노글라이세라이드가 바로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fatty acid, 이 코코넛에 있는 medium chain 코코넛. 그 medium chain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그 보석 사슬 같은 거를 14개, 12개, 10개, 8개 그거밖에는 없고 뭐 알리브 오일이니 뭐 다른 뭐 콩 종류니 넛 종류니 씨앗 종류에서 뽑은 기름은요, 그거 길기가 뭐 24개, 48개 뭐 해가지고 우리 소화기에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그런 기름은 소화도 못 시켜요. 그러나 코코넛 오일에 있는 기름은 절대로 우리 소화기에 소화 과정을 신세를 안 집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위를 통해서 소장으로 가면은 그대로 흡수가 되고, 기름은 반드시 이 담즙산이 있어야 소화가 되는데 담즙산도 필요 없고, 췌장에서 나는 소화효소에 그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도 필요 없고, 그리고는 그대로 일사천리로 소장 밖에 있는 포탈베인이라고 직접 간으로 순환이 돼 들어가는, 거기에서 간으로 들어가면 간에서 딱 처리를 하고, 이 기름은 지방세포에 저장도 안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딱 간이 가지고 있다가 뇌세포가 필요하다 그러면 키톤으로 해서 뇌세포, 배고픈 뇌세포에게 에너지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고 단위의 칼로리를 내고요. 우리 몸에서는 패티 애시드가 돼가지고 세포의 먹거리로서 우리의 신진대사율을 높이고 이런 활성도가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코코넛 오일입니다. 그리고 얘는 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산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 같이 우리 몸에 항산화제가 부족한, 왜냐하면 가공 식품과 그다음에 정제 식품으로 말미암아 음식물의 균형이 딱 잡혀 있는 항산화제가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산화 스트레스가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코코넛 오일에 있는 항생작용을 하는, 천연 항생작용을 하는 그 중에 제일로 활성도가 높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모노로릭 애시드입니다. 중성 지방에서도 여러 가지 한 서너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얘가 제일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화기를 통과하면은 그렇게 돼가지고 그 모노로릭 애시드라는 것이 제일로 활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처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에서, 왜냐하면 정제식품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열 처리를 한 음식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는 항산화제가 우리 몸에 있을 양만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산화 스트레스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이 쇠붙이에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 세포막에 녹이 쓰는 것처럼 산소가 하나가 튀어나가서 유리가 되면은 바운싱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다른 세포에서 산소를 자꾸만 꼬오기 때문에 그 파괴가, 그러니까 세포막이 좀 먹는 것 같아서 세포가 순식간에 많은 것들이 산화해서 자기의 기능을 다 잃고 마는, 그러면은 그때야 잠복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자기가 활동 좀 할 수 있을까 하고 머리를 듭니다. 그래서 이 산화한 그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 혹은 산화한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몸에 비용을 일으키고 동맥경화증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별명이 붙은 그 LDL, 이것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이것이 우리 몸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바로
햇빛에서 UV, 울트라바이올렛에 노출이 되면은 바이타민 D를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얘가 산화하지 않으면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인데, 얘가 산화를 하면은 모든 산화한 산화한 콜레스테롤이나 산화한 중성 지방이나 산화한 지방은 다 우리 몸에 굉장한 그 피해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산화하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산화한 지방으로 말미암아 동맥경화증이 왔을 때, 그러니까 콜레스테롤도 산화한 콜레스테롤이 제일 무서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니까 결안을 한다고 뭐 풀고 물을 넣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노른자에 있는 그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그 순간 산화해가지고 결안을 먹자마자 6시간 안에 동맥경화증이 나는 것을 리서치에서 다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이 산화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산화 스트레스는 꼭 누구를 노리느냐 하면은 바로 이 세포막을 형성하고 있는 지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노리고 파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 암을 일으키는 거에 해독, 이 독소들, 예, 독소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아주 놀라운 독소는요, 우리 공해에서 호흡하는 공기에도 독소가 있죠. 먹는 음식에도 독소가 있죠. 물에도 마셔야 하는 물에도 독소가 있죠. 예? 하여튼 이 독소가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완전히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독소를 해독하는 것도 우리 몸에 있죠. 해독하는 장기가 간이 해독을 시키죠. 콩팥이 독성분을 내뿜지요. 또 우리 신진대사에서 땀샘이 독소를 다 내뿜지요. 호흡기가 독소를 내뿜고 좋은 산소를 호흡해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워낙 밀려오는 이 공해와 독소들은 우리가 다 처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우리를 건강을 해치며 암을 발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 코코넛 오일이 우리 몸에 이 그 코코넛 오일 자체가 항산화제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독성분을 다 중화시키고 발암 물질인 모든 칼시노젠, 여러분 제일 잘 알려진 것이 뭐 벤조피린이라든가 뭐 나이트로스 메칠 유레라든가 뭐 많지요, 독성분이요. 그 다음에 이 박테리아가 내뿜는 내독신, 외독신 독소들 뭐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메질 나이트로스 에민은 일종의 단백질이 처리되면은 아미노산이 되는데, 거기에 그 아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다른 화학물질과 합해지면은 이것이 발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코코넛 오일에 의해서 독소가 완화되고, 그러니까 독성분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는 중화시키고 해독시키는 그런 것이 코코넛 오일에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그 독소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요, 세포의 핵물질의 돌연변이를 가져오고 암을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유해 산소를 만들어내고, 산화 스트레스로요, 면역 기능을 좌절시키고, 우리의 아주 많은 일을 함으로써 이 독성분은 정말 우리 몸을 아주 좀먹습니다. 예. 이런 그 모든 것들을 그 코코넛 오일에 있는 좋은 성분은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미디움 모노로릭 애시드라고 하는 이 미디움 체인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항균 작용이 있어서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처리해 주는가 하면은, 또 코코넛 오일에는 이 자체가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유해 그 산화 스트레스를 딱 처리해 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해 산소를 처리해 버리죠. 네, 그러니까 세포가 좀먹는 일이 없어지니까 바이러스가 암만 거기 들어와서 동민을 하고 있어도 암이 발병하기는 벌써 아직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미디움 체인 패티 애시드, 이 중간 하여튼 제가 한국말 제가 다 찾아보고 했는데 아직 익숙하게, 어렸을 때는 금방 한 번만 입력하면 딱 외워지는데요. 나이가 먹으면 그 외우는 일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율을 높여주고 해독작용을 증가시켜주고 보수작용을 증가시켜주고요. 무엇보다도 코코넛 오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면역 기능을 증가시켜요.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다고 해도요, 면역 기능만 튼튼하면은 암은 발병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에 이미 몸을 보호하는 웨폰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면역 기능이 튼튼하면은 다른 게 다 암 바이러스도 들어와 있고 유해 산소가 그 나쁜 그 산화 스트레스가 있고 독성분이 있다고 해도 다 처리하면서 발병이 안 되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까? 제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을 바로 이 코코넛 오일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네? 이 모노로릭 애시드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 모노그라이세라이드, 네, 우리 소화기를 거치면은 그 세 개의 중성 지방이 하나로 유리되면 얘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얘가 뭐를 하느냐 하면은요, T 림파구를 만들어내게 해요. 그래서 모든 그 암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다 점령해서 처리해주고요. 돌연변이를 다 처리해주고, 또 이 변질된 세포, 암이 되려고 변질해가는 세포도 다 처리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는 바로 이 코코넛 오일은 이 돌연변이도 보호해주고 세포를 그런 데서 보호해주고 면역 체계도 튼튼하게 해주고 자유 그 유리기, 그러니까는 그 유해 산소도 다 처리를 해주고 이런 일을 모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제 얘가 이렇게 우리 면역 기능을 증진시켜 준다 할지라도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요, 면역 체계가 과연 아직 튼튼하냐?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먹거리에는 발암 식품도 있고 또 암을 예방하는 식품들도 있습니다. 발암 식품들은 모든 정제한 식품, 네, 여기에 있는 광물질이나 비타민이나 효소나 또 그
하여튼 이런 좋은 것들을 다 정제해버렸기 때문에 항산화제까지 다 정제해버렸기 때문에 순수한 정제식품을 먹어가지고는 우리의 면역이 튼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정제한 것도 못마땅해서 가공식품이 ready to eat 이런 가공식품들이 여러분이 의존하고 사신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주 부지런하게 생명이 아직 있고 천연계에서 균형 잡혀서 우리의 먹거리로 보급되는 그 자체를 그대로 잡수실 수 있도록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을 예방하는 식품 중에 이 천연계에서 그대로 오는 홀푸드, 오죽하면 홀푸드이 그렇게도 체인 스토어로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까? 깨어난 사람은 홀푸드를 선호하고 그거를 골라서 먹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이 코코넛 오일도 요즘 정제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virgin coconut oil, 천연계에 있는 거 콜드 프레스한 그 홀썸한 거 그대로가 바로 이런 치료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습관이 면역을 좌절시키는 생활 습관도 있고 면역을 증진시키는 습관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가 지면서 초저녁잠이 많은 사람 치고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숙면을 하는 사람 치고 뭐 그 하찮은 common cold 감기 때문에 몇 달씩 고생 안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식을 하고 규칙 생활을 하고 절제를 해야 되며 가능하면 철저히 채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많은 무서운 병을 일으키는 이 병이 바로 식용동물에 먼저 있고 그들이 죽어서 우리에게 단백질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바이러스는 죽지 않고 보균되어 있기 때문에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낙농을 한다든가 뭐 이런 동물을 키운다든가 하는 그 파머들에게 많은 이런 감염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술, 담배, 소프트 드링크, 커피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이 알면서도 그냥 안 하시는 거죠. 이런 거를 마시기보다는 먹고 마시는기보다는 아직도 영생할 수 있는 생명수는 우리 손 닿는 곳에 있지 아니하지만 우리 주변에 생명수가 있습니다. 예? 생명수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당장 그런 질문을 나에게 하시겠죠? 신선한 과실에 있는 그 수분은 직접 우리가 그 신선한 그대로를 먹으면 세포 안으로 다 공급이 되고 생명의 활력을 공급해주는 물입니다. 그 다음에 신선한 야채를 그대로 먹으면 효소가 활성화되어 있고 또 거기에 있는 물은 생명이 있는 물입니다. 저 지하수 우물물도 거기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광물질들이 있어서 우리 이 부드러운 조직에 가서 침투가 되어서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실이나 야채에 있는 수분 그리고 수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효소도 비타민도 이 항산화제, 이 항산화제는 비타민, 광물질, 중성 광물질, 효소 이런 것들이 다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식이 아닌 생명이 있는 음식을 적당한 분량을 많은 분량일수록 더 좋죠. 그래서 화식을 100%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런 생명이 있는 음식을 잡수시고 그러면은
굉장히 면역이 증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 간식, 과식, 늦은 저녁 이런 건 피하시고 꼭 정한 시간에 정한 식사만, 굶어 죽지 않으리만큼만 하시면 여러분 면역이 아주 튼튼하십니다. 이 플루, 독감이 돌 때에 가장 면역을 증진시키는 지름길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절대로 외식하지 말고 뷔페 식당이나 식당으로 돌지 마시고 집에서 한 단순한 식사를 하시면서 제 시간에 식사하시고 소식하시고, 그러면은 소화기가 벌써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면은 면역이 굉장히 증진하기 때문에 독감 안 걸리고 그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데 독을 약화시킨 백신이라 할지라도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영주권 없고 우리하고 남은 여생을 같이 살자고 어딘가 가서 숨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이 65세가 넘어서 면역이 낮아지면은 그런 것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서 요 얼마 전에 지금도 아직도 병원에 계십니다. 그분이 약간 뇌염 비슷한 증세를 호소해서 여러 가지로 검사를 해봤는데 그분 몸에 있는 어떤 바이러스가 동민하고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어서 뇌염의 증세를 가지고 그분에게 병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면역 기능을 아주 활성화하려면은 여러분 스트레스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제거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아주 좋아야 되고 생활 습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면역이 증가됩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들으셔서 알죠?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으면은 스트레스가 끊칠래야 끊칠 수가 없어서 이 스트레스가 면역을 좌절시키는 데는 아주 지름길, 파워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자비함과 긍휼함과 사랑으로 대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다 용서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하며 마음의 욕심과 거염과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다 제거하고 낮에는 적당히 하루 2번씩 짧은 시간 동안 운동하시고 아침에 눈 뜨면서 저녁에 취침할 때까지는 우리 몸이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활동을 해야 되고 마음은 평안히 감사하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쉴 수 있어야 됩니다. 몸은 활동을 해야 되고 마음은 평화스럽게 쉬어야 면역이 증진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마음가짐은 평온함. 그러니까요, 우리가 요양원에 환자가 왔는데요, 아니 이 사람 병은 저 사람보다 훨씬 중하고 많이 진전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살아나고 별거 아닌 사람은 죽어요. 그 안달복달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들볶는 성격 타고나신 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의 근본을 해치고 들어가시면서 평온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기쁨과 평화와 화목함과 즐거움과 남을 용서함과 자비와 사랑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면역이 증진되어서 암을 예방하고도 남습니다.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암이라는 정체가 밝혀지기까지는 참 많은 세월이 흐른 것처럼 예방하는 것을 모두 나열을 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생활 습관과 모든 것을 바꾸려면은 여기서 시작은 있었지만 아직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병마가 우리 주변을 쉬지 않고 감돌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잘 만든 신묘막측하게 만든 우리 몸이 우리를 모든 무서운 질병과 험한 삶에서 우리를 평온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며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